중국 문화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꼽자면 단연 무술일 것입니다. 무협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고수들은 혼자서 일당백도 우습게 처리할 만큼 무적으로 포장되곤 하는데요. 악당들이 왜 다구리 안 치고 한 명씩 덤벼서 깨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화려한 무공에 매료되어 마치 자신이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오랜 역사와 막강함을 자랑하는 중국 무술이 태권도 앞에 무릎 꿇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전해 내려오는 종류만 수십 가지가 넘는 무술의 본고장 중국. 이런 중국에서 태권도의 인기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솟구치고 있습니다. 하얼빈의 한 태권도장에는 주말 늦은 저녁에도 불구하고 20명이 넘는 학생들의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인이 운영 중인 이 태권도장은 66평의 작은 규모에도 200명의 중국인이 등록한 것은 물론 운영 초기 70명에 불과했던 것이 4년 새 3배 가까이 성장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 도장의 사범은 중국 내 태권도의 발전 속도가 무서울 지경이다. 하얼빈에만 이미 300여 개의 도장이 생겼음에도 계속 증가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GN 컨설팅 그룹의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태권도를 즐기는 중국인의 수는 2015년에만 10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것은 향후 예측 자료입니다. 태권도의 대중화에 따라 초중고생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22년쯤엔 41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 분석했고 취미로 즐기는 인구까지 포함하면 무려 2,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웬만한 중국 전통무술을 압도하는 수준이며 실제 중국 학원가에선 전통무술 기관을 찾기 힘든 반면 태권도장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유년 시절 누구나 태권도를 배우는 현상이 중국에서 벌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며 태권도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전통무술의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중국 무술인들은 태권도를 엉터리라며 비웃거나 호시탐탐 헐뜯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본인들이 최고라고 착각했는데 당장 밥줄이 끊기게 생겼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러다 마침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도복을 입은 태권도장 관원들과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것이죠. 현장에 있던 공안은 당시 태권도장과 피트니스 센터 직원들이 홍보 광고물을 뿌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싸움으로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현장에 있었던 네티즌이 해당 영상을 웨이보에 게시하자 태권도 실전 무용론으로 번지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태권도장 관원들 대부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면이 나돌자 태권도가 실전에 쓸모없는 무술이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정작 이 장면은 관원들이 맞아서 쓰러진 게 아닌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임이 밝혀졌지만 평소 태권도에 악감정을 갖고 있던 무술 최고론자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끝없는 설정 끝에 결국 끝판왕까지 등장하고 마는데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태권도 그게 무술이냐? 나는 옛날부터 태권도를 무시해왔다. 태권도는 내 눈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도발성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형이권, 팔괘권 등의 내공을 합친 독보적인 수련을 통해 자타공인 무술 고수로 알려진 우둥량이었습니다. 그는 글의 마지막에서 태권도 유단자와 붙게 된다면 자신의 실력으로 이를 증명해 보이겠다 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것도 잊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냥 어그로 끌어본 건데 한 주최 측에서 진짜로 매치를 성사시킨 것이죠. 해당 내용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경기 내내 우둥량은 코너에 밀려 아무것도 못한 채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멀뚱멀뚱 서있더니 고작 발차기 몇 대에 풀썩 쓰러지고 마는데요. 경기 시작 이후 고작 10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디서 한국을 무시하냐, 역시 실전에 강한 갓권도, 근데 저 사람이 너무 못 싸운 것 같기도 하다, 중국 무술이 아니라 무용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허무한 경기 내용을 비웃기도 했는데요. 최근 중국 무술이 갖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통무술 대사가 아마추어 격투기 애호가인 쉬샤오등과의 경기에서 4초 만에 KO를 당한 것은 물론 30초 동안 무려 3번이나 다운을 당한 끝에 KO로 패해 중국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사건. 영춘권 연문의 4대 직계 제자라는 딩하오와의 대결에서 그라운드 기술 금지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2분 동안 다운을 6번이나 뺐으며 일방적으로 가지고 논 사건. 이후 중국인의 공분을 산 쉬샤오동 때문에 한 식품그룹 회장은 중국 무술의 존엄을 지키겠다 라는 취지로 17억 원에 달하는 현상금 아닌 현상금을 걸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술이 태권도에 굴욕을 당한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둥양 패배 약 한 달 후 중국 무술대 태권도 매치가 또 한 번 성사되는데요. 평소 태권도의 인기를 못마땅해 하던 또 다른 무술 고수가 한 젊은 사범에게 먼저 결투 신청을 한 겁니다. 매치 확정 후 나무를 걷어차는 등 치열한 무술 수련 과정까지 공개하며 네티즌들의 기대를 한껏 모으기도 했는데요. 경기 시작
시작 후 역시나 무술 고수답게 초반부터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카운터로 들어온 킥 한 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심지어 상대는 프로가 아닌 일개 강사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비롯 세계에서는 태권도가 실전용이 아니라며 평가절하되는 일이 빈번했는데 위 두 명의 무술인들도 그런 뜬 소문을 믿었다가 된통 혼이 난 셈이죠. 하지만 태권도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손기술의 부재, 니킥과 로우킥 등 하단차기의 부재로 독립적 무술로는 한계가 있다곤 하나 여러 장르를 섞어 활용하는 종합 격투기에서 태권도는 실제 그 위력을 높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권도에 대해 인생의 아주 긴 부분을 아무 쓸데없는 것에 허비했다 라는 발언으로 유명한 조 로건조차 UFC 초창기 태권도의 뒤차기 같은 고난도 발차기가 실전성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입식 격투기에 진출했던 태권도 선수의 사례에서 증명됩니다. 아테네 올림픽 시절 상비군 출신 박용수는 K1 진출 이후 성적이 좋지는 못했으나 그와 별개로 발차기 파괴력만큼은 무시무시한 위력을 뽐냈습니다. 진출 초반 3경기 모두 연속 KO승을 거두고 제롬 르 벤너를 킥 한 방으로 휘청되게 만들기도 했죠. 박용수는 처음부터 종합 격투기 선수로 훈련된 것이 아닌 그저 엘리트 체육인 출신 중 한 명입니다. 당시 발펜싱이라 까이던 올림픽식 훈련만 주구장창 연습했음에도 실전에서 역대급 킥력을 보여준 것은 분명 눈여겨볼 부분인 것이죠. 호주의 방송인이자 과거 축구 선수였던 샘 뉴먼은 런던 올림픽 중 태권도 경기에 대해 내가 본 운동 중 가장 웃기다, 박진감도 없고 쇼처럼 보인다 라고 폄하하며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한 쇼프로에서는 샘 뉴먼과 2명의 남녀 호주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해 직접 태권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는데요. 당시에도 샘 뉴먼은 시작 전까지 시종일관 깐족거리며 태권도 자세에 대해 춤을 추는 것 같다 라며 비웃는 말과 행동을 보였습니다. 조만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가벼운 돌려차기 한 방에 나뒹군 샘 뉴먼의 얼굴에선 웃음기는 온데간데 사라졌고 그저 충격과 공포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이윽고 날아온 두 방의 연속차기에 복부를 감싸며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고 마는데요. 한참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듯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타자로 등장한 여자 선수 역시 가벼운 돌려차기를 시전했을 뿐인데 결과는 한 방에 다운. 더 이상 진행은 무리라 생각했는지 사회자가 중재하기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샘 뉴먼은 태권도를 비웃은 것에 대해 사과한다 라고 짧게 말하며 해당 쇼는 마무리됐습니다. 태권도의 발차기는 자세와 숙련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파괴력은 일반적으로 수백 킬로그램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방송에 출연한 선수들은 국가대표급이니 실력으로나 숙련 정도로나 S급에 달했을 텐데 심지어 훈련된 선수들조차 보호구를 착용해도 부상을 당하는 와중에 아무리 축구 선수 출신이라 한들 숨도 못 쉴 만큼 고통을 느끼는 건 당연하겠죠. 중국인들 사이에서 다소 생소한 태권도가 큰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은 바로 이 같은 실전성이 폭넓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미국 군 비통제 대통령 특사가 국내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SBS와 오늘 인터뷰했습니다. 미국도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또 한국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셜 빌링슬리 미군 비통제 대통령 특사는 먼저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지역 균형을 파괴하고 있다며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압박 견제하기 위해 첨단 무기를 개 미국이 이미 공식화했던 대중국 용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아시아 어디에 하겠다는 건지 물었습니다. 구체적 답을 피하면서도 여러 해석이 가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산업적 능력을 활용한 한국 자체적인 방어 공격 능력의 강화 동시에 미국과의 통합을 함께 강조한 겁니다. 빌링슬리 특사는 인터뷰에 앞서 외교부를 방문해서 도중국 압박을 위한 미국의 방향이 점차 분명해지면서 한국은 무지하나 사드 배치를 결정할 때와 같은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4일 솟구치면 바로 광군 요격 무기 개발한다. 북미 4일 상승 단계에서 한국형 전투기 서유격 미사일 발사 2단계
레이저 요격 무기도 개발 계획.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에서 발사된 고속 미사일로 요격하는 개념도. 군 당국이 유사시 북한 탄도미사일을 발사 직후 상승 단계에서 KF-X 등에서 발사한 고속 미사일로 요격하는 무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면 미사일 파편이 북한 땅 위에 떨어지는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북한의 실제 미사일 발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요격이 어려운 북신형 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도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은 미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장기적으로는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로 북미 사이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 맞춰 개발. 현재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망은 패트리어텍3 미사일과 천궁이 개량형 미사일 등으로 북미 사일이 우리 땅에 떨어지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도록 돼 있어 유격에 성공해도 파편이 우리 땅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매우 짧아 실패. 그동안 미사일 삼승 단계에서 요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돼 왔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현되지 않았다. 군 소식통은 19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X 등에서 발사되는 북미 2호경 무기는 북탄도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 KF-X 등에서 발사돼 상승 단계에서 요격하게 된다. KF-X는 오는 2026년까지 개발될 예정인데 이에 맞춰 2020년대 말쯤까지 KF-X에 장착할 요격 미사일도 군 당국은 일단 미사일 형태의 요격탄을 개발한 뒤 중장기적으로 전투기 또는 무인기 탑재 레이저 무기를 개발 레이저로 요격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킬. 군 당국은 특히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고 레이저 등 상승 단계 요격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 소식통은 지난해 미치게 상승 단계 요격무기 공동 개발 의사를 타진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및 개념도 첫 공개.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격 개념도에 따르면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 등이 발사된 북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탄을 탑재한 KF-X 등의 표적 정보를 보내면 요격탄을 발사 미사일 상승. 국방과학연구소는 가늘고 긴 형태의 요격탄 그림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ICBM 등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솟구쳐 올라가는 상승 단계 추진제 연소를 끝내고 대기권 밖을 비행하는 준건 단계. 다시 대기권에 재진입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는 종말 단계 등 3단계로 전문가들은 이중 상승 단계 요격이 북한의 ICBM이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지적해왔다. 미 미사일 방화청은 탄도미사일 요격의 가장 이상적인 방책이 상승 단계라며 2단계에서는 대응책이 동원되지 않는 데다 미사일 탄도가 지정 표적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무인기로 북미사일 탐지 후 상승 단계 요격체계 개발 중 미 해군 연구소가 발행하는 군사 전문지 프로시딩스도 지난 2017년 상승하는 탄도미사일은 저 분명한 단일 대형 표적인데다 대응책을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미 허드슨 연구소와서 허먼 선임 연구원은 지난 2017년 3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BPI는 요격 미사일과 첨단 적외선 감지 무인 비행체를 북한 외곽 350미 지점 약 17km 상공에 띄워
24시간 북한 지역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요격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125kg으로 ICBM을 파괴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실제로 지난 2016년 6월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된 첫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 훈련에서 중고도 무인기 공격기 리퍼 1대에 첨단 적외선 탐지 장치를 장착 지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탐지에 성공해 미국은 하늘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무인기로 북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뒤 곧바로 미사일이나 레이저를 발사 상승 단계에서 북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존 패트리엇 4드 등 종말 단계 요격 무기들의 한계. 미국은 앞서 보잉 747에서 강력한 레이저 광선을 발사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상승 단계의 북미사일을 요격하는 에게를 개발하다. 요격 수단인 황사 2처의 안전성과 성능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상승 단계 요격이 가장 이상적임에도 개발이 늦어진 것은 미사일의 상승 단계 비행 시간이 1에서 5분에 불과 탐지부터 요격까지 하기엔 시간이 이에 따라 중간 및 종말 단계 요격 무기들이 집중적으로 개발 배치됐다. 미국이 알래스카 및 캘리포니아에 배치 중인지 MD와 이지스함에 배치된 SM-3 미사일이 대표적인 중간 단계 요격 무기다. 하지만 중간 단계 요격은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분하기 어렵고 거리도 멀어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종말 단계 요격 무기는 주한 미군에도 배치된 사드 패트리어트 X3 등이 대표적인데 요격이 성공하더라도 파편이 아군 지역에 떨어질 수 있고 요격 시간이 너무 짧아 실패의 위험성이 있다는 게 한계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상승 단계 요격 역시 장점 많아 현재 종말 단계 요격 무기로 한 미양국군은 패트리엇 X3 크릴을 주한미군은 패트리엇 최신형인 X3 미사일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은 올해 말부터 패트리어트 X3와 비슷한 국산 요격 미사일 천공이 수계포드를 2022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인 사드 흥계보 대도 경북 성주에 북한의 신형 북한판 이스칸데르 및 에이텍팀스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은 최대 비행 고도가 30에서 50km에 불과해 주한미군 사드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고 기존 패트리엇 핵수리 크리나 천궁 이 미사일로 도요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에 성공하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미 중거리 탄도미사일 사드보다 더한 후폭풍 가능성. 군사대로는 우리 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박대로 기자를 비롯한 뉴시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군의 이모저모를 매주 1회 이상 소개합니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고리 핵전력 조약 탈퇴 후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3미사일 배치 장소로 이에 따라 2016에서 2017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중거리 한도 미사일은 중국을 겨냥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이 실전 배치를 요구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사드 논란에 이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크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우리가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나서 사령관들이 필요로 하면 우리는 유럽과 아시아 등의 우리 동맹국들과 배치 가능성을 미리 상의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발언. 동북아 미국은 러시아와 맺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지난 8월 탈퇴했다. 이어 미군은 이달 1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 발사 형 중거리彈道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미군은 이번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000에서 4,000km 수준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령 괌에서 베이징까지 거리가 4,030km라. 괌에만 배치해도 중국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1,000에서 5,000km 사정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이다. 발사 원리나 비행 방법 탄도 등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비슷하지만 미국이 이처럼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러시아와 중국에 라는 각종 전략 무기를 과시하고 있다.